다음의 단계는 공학 해석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유한요소 해석 과정에 대한 검토입니다. 유한요소 해석 과정이란 해석에 적합한 전처리 과정을 도면화된 3D 해석 모델에 적용한 후에 수치적으로 구체화하여 세분하고 적절한 세분화 룰에 따라 설정되는 노드들의 위치로부터 해석 솔버에 의한 공학 계산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과정들은 컴퓨터 내부에서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해석자에게 용이하게 이해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 등을 통한 많은 경험과 분석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전처리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메시 작성 과정은 해석을 위하여 생략될 수 없는 필수적 과정이며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해석자가 솔브에 간섭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서에서는 유한요소 해석 이론에서 검토되어야 할 다양한 사항에 대한 소주제들을 선정하고 각 주제와 관련되는 사항들을 분류하여 기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학 해석을 수행하는 중에 쉽게 이해가 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부분을 수시로 참조하여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한요소 해석 기법 적용의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다양한 적용성과 응용성, 우수한 수치 해석 효율과 정확성 및 설계 실무의 경제성과 자료 보관의 용이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설계 또는 사용 중인 해석용 모델의 설계 도면만 있다면 적합한 해석 논리를 적용하여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으며 모델 도면을 수정하여 수정된 도면과 일치하는 프로토타입 실체 모델의 시험 과정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수정된 응용 효과 등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업화된 공학 해석용 툴은 개발자와 사용자들 간에 이미 검증이 완료된 정확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끔 어떤 해석 툴이 정확성이 낮다는 식의 표현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인 견해로 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당 해석 툴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발생한다고 판단합니다. 논리적인 보완과 해석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과정을 통하여 대부분의 정확성은 해결될 수 있으며 본 과정에서는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결과가 발생하는 예제를 일부 수록하여 정확한 해석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참조하기 바랍니다. 통상 대부분의 공학 해석 툴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과정은 전처리 과정과 솔버의 해석 풀이 과정 및 해석 결과의 분석을 다루는 후처리 과정의 3단계로 구분되며 본 강좌의 솔리드웍 정적 구조 공학 해석에서도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수학적 공학 모델의 구축과 FEA 유한요소 모델의 구축을 완료하는 전처리 과정, 풀이 과정 및 후처리 과정으로 구분되며 특히 전처리 과정을 두 단계로 또다시 구분하는 이유는 실무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수학적 공학 모델의 수정 요령으로는 해석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과감한 제거와 해석을 악화시키는 CAD 형상의 이상화 및 신속한 해석 수행을 위한 해석 구조의 단순화 과정이 있으며 이 과정이 완료된 상태를 수학적 모델의 구축이라 정의하고 이 모델의 세분화 과정을 통과했을 경우를 유한요소 모델의 구축으로 정의하여 메시 작성 이전의 문제점과 메시 작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하중 및 지지 반력들도 유한요소 모델에서는 세분화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유한요소 해석 이론의 이후 과정으로 진행되는 해석의 상세사항과 해석 요소는 소주제들 하에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다소 산만한 접근이 될 수도 있으며 실제 모델에서의 해석 과정에서 관련 항목들이 무작위적으로 조합되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복적인 참조가 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한요소 모델의 세분화 과정인 메시 작성이 완료되면 치명적인 논리 에러가 없는 경우 솔리드웍에서 제공된 솔버는 전처리 과정들을 기반으로 대부분 해석 결과를 도출하며 상세한 해석 결과 데이터들은 정의된 포맷에 따라
도표화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솔버가 감지하는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해석자에게 경고 메시지의 형태로 알려주게 되므로 수정하여 다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솔버가 감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해석 결과를 분석하고 판단하여 검증하는 방법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으므로 에러의 발생 유형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한요소 해석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 유형으로는 수학적 모델 완성 과정에서의 모델링 에러와 유한요소 모델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의 논리 에러, 메시 작성 과정에서의 세분화 에러 및 솔브 과정에서의 수치 에러를 들 수 있습니다. 모델링 에러는 오류 또는 실패 진단 메시지를 참조하고 수정하여 컨트롤될 수 있는 에러로서 유한요소 해석 과정의 적용 이전에 발생하고, 논리 에러는 해석 논리 수립 전처리 과정 중에서 발생하며, 이들 두 유형의 에러는 공학 해석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유한요소 모델의 메시 작성 과정 중에 발생하는 세분화 에러는 다양한 모델에서의 경험과 능력이 누적되면 유한요소 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컨트롤될 수 있으며, 솔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솔루션 수치 에러는 컨트롤하기는 어렵지만 통상 다른 에러와 비교하여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될 수 있습니다. 유한요소 기법의 세분화 과정은 해석 모델을 유한요소로 나누어주는 과정으로, 솔리드웍의 요소 형태는 사면체의 솔리드 요소, 삼각형 쉘 요소 및 빔 요소가 있으며, 이 같은 세분화된 메시 작성으로 형상화된 유한요소 모델이 완성됩니다. 유한요소 해석을 위한 계산은 노드에서의 자유도로서 솔버가 계산하는 미지수로 구성되며, 해석 모델 노드의 변형된 변경 위치에서 솔리드 요소는 노드당 3자유도, 쉘 요소는 6자유도를 계산합니다. 정적 구조 해석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 결과는 응력과 변이 및 변형률의 형태로 제공되고, 정적 열해석에 대한 해석 결과는 온도와 온도 구배 및 열수옥의 형태로 제공되며, 설계 검증을 위하여 분석하는 주요 구조 해석 결과 플러스 예로서는 최대 응력과 변형 및 안전계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리차드 폰 미세스 학설에 기초하는 폰 미세스 응력은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재질에 대한 탄성과 소성 특성의 해석에서 안정적으로 일치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적 구조 해석의 기본 플러스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론적인 정의식의 표현은 도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단위계는 기본적인 SI계, 미터계 및 풋파운드 IPS 단위계로 입력하거나 서로 환산하여 표현될 수 있으며, 정적 구조 해석의 제한 조건은 정적인 하중과 구조적 변형이 적은 선형 재질 특성 범위를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으며, 비선형 대변이 해석에 대한 사항도 응용 과정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제한 조건에 관한 선형 재질과 작은 구조적 변형 및 정하중에 대한 보충 설명은 도서의 해당 부분을 참조하고, 특히 선형 변형은 기본 해석 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며, 재질의 항복은 모델화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해석 모델의 세분화를 진행하는 메시 작성 작업은 수학적 모델을 유한요소 모델로 변환시키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솔루션을 진행시키기 위한 전처리 작업의 최종 단계로서 유한요소 모델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시 작성 작업은 해석자의 설정 조건에 따라 세분화하는 연속적인 수치적 구체화 과정과 구체화된 유한요소들에 대한 다차항 조합 표현 과정의 2단계로 진행되며,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르게 구성되므로 논리 에러가 없는 적합한 설정 조건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메시 작성이 완료되면 작성된 메시 품질에 대한 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특히 노드와 자유도 수를 확인하여 가능한 적절한 시간 내에 해석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나치게 과대하지는 않으면서도 해석 정확도와 실행 시간을 고려하여 최적화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메시 품질에 관한 종행비와 약고비한 검사의 보충사항은 도서의 해당 부분을 참조하기 바라며, 해석 과정 중에 관련되는 사항이 나타나면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메쉬 컨트롤은 해석 모델의 모든 요소에서 적용될 수는 있지만 자동 또는 수동 메쉬 컨트롤 설정에 대한 적절한 공학적인 직관 및 경험 이외에 생성된 메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항상 동반되어야 하며 자동적인 메쉬 세부나 반복 실행 논리 기법은 솔리드 요소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메쉬 작업의 단계는 형상평가, 작성 요소 간의 경계 진행 및 메쉬 생성의 3단계로 진행되고 각 단계에서 모두 통과되어야 솔브의 최종 단계로 진행될 수 있으며 특히 형상 에러가 메쉬 작성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솔리드워크 모델링과 링크하여 형상 문제의 진단을 자동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실패 진단 도구는 솔리드 요소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며 실패한 구성 요소의 세부 사항은 실패 진단 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리스트되므로 용이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메쉬 작업 실패 진단이 정확한 위치 결정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실패한 지역을 고립시킨 연속적인 단면 지역을 삭제하는 방법도 파트의 메쉬 작업에 대한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어셈블리의 간섭은 끼워 맞춤 접촉 조건이 정의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사항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쉘 요소는 솔리드 요소에 비하여 솔브 과정이 신속하다는 것은 단 한 차례의 실행만으로도 쉽게 이해될 수 있으나 전처리 작업량이 증가하며 특히 중간공면을 이용하는 쉘면 메쉬 작업인 경우에는 메쉬가 일치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메쉬 완성 작업은 솔루션 도출을 위한 결정적인 단계로서 최대와 최소 메쉬 크기 및 요소 크기는 램 용량에 좌우되므로 적용하려는 모델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가 필요하고 수렴된 해석 결과 이후의 메쉬 세분화는 의미가 없으며 충분하지 못한 램 용량인 경우에는 솔버가 저장하기에 부족한 임시 데이터를 재탑재해야 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어 솔루션 과정이 극한적으로 느리게 진행하는 원인이 되므로 해석 컴퓨터의 용량에 적합한 메쉬 작성 논리를 선택하여 진행시켜야 하는 사항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솔리드워크 정적 구조 해석용 솔버 유형에는 반복 계산 수행 과정에서 관련된 에러를 평가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반복 솔버와 수치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다이렉트 스파스 솔버가 있으며 해석 유형에 따라 다양한 솔버 옵션들을 적용할 수 있는데 특히 효율적인 강체 구속 개념인 소프트 스프링 옵션을 기억해두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 선택 솔버인 경우 통상 10만 개의 자유도수를 기준으로 선택하지만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며 특히 탄성 모듈 내에서는 다이렉트 스파스 솔버의 정확성이 반복 솔버에 비하여 더 우수하다는 것은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솔리드워크 정적 구조 해석 요소에는 솔리드, 쉘 및 빔 요소가 있으며 곡선 형상의 고려에 따라 1차원 드래프트 품질과 2차원 하위 품질로 분류합니다. 솔리드 요소인 경우 1차원 드래프트 품질인 메쉬 요소는 총 4개의 노드로 구성되고 2차원 하위 품질인 메쉬 요소는 중간부 노드를 포함하므로 총 10개의 노드로 구성되므로 변형 형상의 해상도는 통상 하위 품질인 경우가 우수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전산 자원은 상대적으로 큰 용량이 필요합니다. 쉘 요소인 경우에는 3개 및 6개의 노드가 되며 동일한 컨셉이 적용됩니다. 솔리드 요소와 쉘 요소 간 선택에 있어서의 주요 관점은 기본적으로 해석 목적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통상 해석 모델의 두께를 무시할 수 없는 주물 모델인 경우에는 솔리드 요소가 적합하고 상대적으로 두께가 얇은 판금 모델인 경우에는 쉘 요소가 적합하다는 형상의 본질이 해석 요소를 결정한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이며 실무적으로는 두께 방향의 응력 구배까지 고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드라프트 요소는 초기적 해석인 해석 논리 수립에서 활용하고 최종적인 정확한 해석 결과를 위해서는 하위 품질 요소로
메쉬 구조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유도 DOF는 정의된 노드의 변이 및 회전에 대한 논리적인 정의로서 각 해석 요소의 형식에 따라 좌우되므로 솔리드 요소의 노드는 3자유도이고 쉘 요소의 노드는 6자유도가 기본이며 빔 요소는 2개의 노드에서 각각 6자유도를 기본으로 구성됩니다.